이재근 KB국민은행장 내정자 만 55세, 노정원 SK하이닉스 사업총괄사장 내정자 만 46세,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내정자 만 40세. 삼성전자 인사에서도 각 사업부 수장이 모두 50대로 교체됐습니다. 3년여 동안 좋은 성과를 거뒀고 이번에도 유임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표이사들이 모두 바뀐 파격 인사였습니다. 부사장 이하 임원 인사에서 30, 40대가 다수 발탁된 곳들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대기업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세대 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대 교체 인사는 결국 인사권자인 오너의 의중이 반영된 것일 텐데요. 그러면 오너들은 세대 교체 인사를 통해 어떤 효과를 얻기 원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노익장으로 보이는 인사들도 많습니다. 한 가지 다른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는데요. 오너들은 노익장에게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네이버는 만 40세 최수연 책임 리더를 대표이사에 내정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3, 4위를 다투는 공룡기업의 MZ세대 대표가 탄생한 것입니다. CFO로는 만 43세의 김남선 책임 리더가 내정됐습니다. 네이버는 전반적으로 임원들의 나이가 젊습니다. MZ세대 바로 앞 세대인 X세대 이하 비중이 높은 기업입니다. 기업 정보 분석기관 리더스 인덱스에 따르면 네이버 임원 가운데 94.2%는 X세대 이하입니다. 카카오는 92.9%고요.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 업종의 특성상 경영진의 나이가 젊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4대 그룹을 포함한 다른 대기업 집단의 경영진의 나이도 젊어졌습니다. SK그룹에서는 만 46세인 노정원 SK하이닉스 CFO가 사업총괄사장에 올랐습니다. 만 39세 MZ세대인 이재서 전략기획 담당은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9년에 상무, 전무, 부사장으로 구별되던 임원 직급을 부사장 단일 체계로 통합했습니다. 그 결과 30대 부사장이 나오게 된 것이죠. 단순히 사람을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직급 체계를 파괴함으로써 세대 교체의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SK그룹의 X세대 이하 임원 비중은 53.6%에 이릅니다. LG그룹도 이번에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 최대 규모의 상무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13개 상장사 임원 745명 가운데 X세대 이하 비중은 50.7%입니다. 금융권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KB금융그룹은 주력인 KB국민은행 은행장 자리에 만 55세인 이재근 영업그룹 이사부행장을 선정했습니다. 다른 주요 은행장들을 보면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만 60세,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만 58세,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은 만 58세, 박성호 하나은행장 만 57세입니다. 이 내정자가 은행장 가운데 최연소인 셈이죠. 일반 기업 문화와 달리 연공 서열을 중시하는 은행권에서도 세대 교체 요구가 거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세대 교체의 한 축에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경영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삼성그룹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은 얼마 전 미국 출장을 다녀온 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장의 냉혹한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 이런 이 부회장의 위기의식은 곧바로 삼성그룹의 세대교체 인사로 이어졌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분위기가 젊은 리더들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느 영역에서나 MZ세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MZ세대는 소비시장에서 주요 소비계층으로 그리고 기업 조직 안에서는 말단에서 중간 관리자에 이르는 실무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각 기업에서는 MZ세대 안에서도 80년대 출생과 90년대 출생이 서로 이해 못하는 일도 발생한다고 하는 만큼 최정점에 있는 리더가 더욱 젊은 감각을 갖춘 사람으로 세워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세대 교체 인사를 단행하는 그 밑바탕에는 조직을 쇄신하려는 오너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를 쇄신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세대 교체 인사가 단행되기도 합니다. 롯데그룹에서는 조직 개편과 더불어 외부 인사를 수혈하는 큰 폭의 인사가 시행됐습니다.
롯데그룹은 재계에서 순혈주의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룹의 핵심인 유통부문을 총괄하는 대표에 외부 출신인 김상현 전 홈플러스 부회장을 선임했습니다. 다소 부진했던 경영 성과와 느린 변화 속도에 대한 문책과 경고의 의미가 깔려있는 셈입니다. 강력한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신동빈 회장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너의 경영 승계에 따른 물갈이의 필요성도 세대교체 인사의 한 이유입니다. 새로운 오너로서는 선대 회장을 보좌했던 임원진들을 교체하고 자기 사람을 조직 안에 넣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세대교체의 흐름 속에서 기존의 기업의 중추 역할을 했던 노익장들은 자취를 감추게 될까요? 그룹사에 남아있는 장수 CEO들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953년 출생으로 만 68세인 차석용 LG 생활건강 대표이사 부회장은 LG뿐만 아니라 10대 그룹의 최고령, 최장수 CEO입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차 부회장이 교체될 것이란 말이 LG 생활건강 직원들 사이에서도 나왔는데 이번 인사에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차 부회장은 CEO로 있는 동안 LG 생활건강의 영업이익을 40배 이상 더 올렸다고 합니다. 그의 경영 성과는 이른바 차석용 매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DB손해보험의 김정남 부회장도 장수 CEO입니다. 김 부회장은 1952년 출생, 만 69세입니다. 2010년 DB손해보험 전신 동부화재 대표이사에 오른 뒤 지금까지 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표에 오를 때 회사의 고객은 530만 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고객 수가 10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6조 원대에서 13조 7천억 원, 총 자산은 10조 원에서 43조 7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경영 능력을 실적으로 입증하며 노익장의 건재함을 과시한 셈입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실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노익장이 그룹의 좌장 역할을 하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오너의 경영 승계, 법정 리스크, 건강 문제 이런 특수 상황에서 노익장의 경험과 관록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SK그룹이 고 최종현 회장에서 현 최태원 회장으로 경영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손길승 회장이 그룹의 좌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CJ그룹에서는 손경식 회장이 오너인 이재윤 회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손 회장은 이 회장의 외삼촌이기도 합니다. 그룹의 오너로서는 세대 교체 인사를 통해 강력한 변화 의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사고락을 함께한 노익장들을 존중한다는 의미, 그것을 조직에 전달할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 오너가 세대 교체라는 명목으로 노익장을 배제한 채 젊은 인재들만 찾거나 혹은 외부 인사 수혈에만 공을 들인다면 조직원들의 충성심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삼성그룹 인사를 보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한 게 눈에 띕니다. 오너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보다 직급상으로는 더 높아진 것이죠. 그만큼 그의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해 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업 인사에서 노익장과 젊은 세대의 공존이 꼭 생경한 장면만은 아닙니다. 언뜻 세대교체 바람 속에서 노익장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이런 세대교체의 흐름이 우리 기업 문화에 어떤 전환기가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